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20이라. 새벽 5시 서리는 잠에서 깼다. 박철민 기자의 기사가 나오는 시간이었다. 조주리는 이미 일어나서 노트북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고 김순옥 할머니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다. 기사 나왔어요? 서린이 조용히 물었다. 아직이요. 조간 신문은 보통 6시쯤부터 온라인에 올라와요. 조주리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혹시 강성그룹이 막았을까요? 박 기자님을 믿어봐요. 하지만 서린은 불안했다. 강성그룹의 권력이라면 신문사 하나쯤은 충분히 압박할 수 있을 것이었다. 6시가 되자 조주리는 새로 고침을 반복했다. 그리고 드디어 기사가 올라왔다. 나왔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강성그룹 부회장 윤미령, 20년 전 남편 살해 혐의. 목격자 증언 확보. 서리는 가슴이 뛰었다. 정말로 기사가 나온 것이었다. 기사 내용은 상세했다. 김순옥 할머니의 증언, 윤미령의 과거 박미선 시절 이야기, 그리고 20년간 할머니를 요양원에 감금한 사실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대단하네요. 박 기자님이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에요. 댓글들 봐요. 기사 아래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다. 대부분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강성그룹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다. 이제 윤미령이 어떻게 나올까요? 부인하겠죠. 하지만 할머니 증언이 있으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서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윤미령에게서였다. 받아볼까요? 받아보세요. 서린은 전화를 받았다. 축하합니다. 윤미령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다. 뭘 축하한다는 거예요? 원하시던 걸 이뤘잖아요. 저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윤미령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다. 서린 씨,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뜻이죠?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게임이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길 거예요. 윤미령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많아요. 예를 들어, 지우 같은. 서린의 혈액이 차갑게 식었다. 지우한테 손 떼면 정말 죽여버릴 거예요. 죽인다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요. 재미있네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윤미령은 전화를 끊었다. 뭐라고 했어요? 지우를 위협했어요. 서린은 즉시 서진우에게 연락했다. 서진우 씨, 지우 괜찮아요? 네, 안전해요. 왜요? 윤미령이 또 위협했어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이동할 예정이에요. 서리는 조금 안심했다. 지우 바꿔주세요. 엄마.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잘 지내고 있어? 네. 삼촌이랑 재미있어요. 그래. 뭐하고 놀았어? 바다에 갔어요. 파도가 정말 컸어요. 지우의 천진한 목소리에 서리는 위로받았다. 엄마 언제 와요?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약속이에요. 응, 약속. 전화를 끊고 나니 조주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서린 씨,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강성그룹의 공식 입장문이 올라와 있었다. 윤미령 부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강성그룹 입장. 내용을 읽어보니 예상대로였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김순옥 할머니의 증언은 치매로 인한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뻔한 반응이네요. 하지만 이제 여론이 시작됐어요. 다른 언론들도 후속 보도를 할 거예요. 실제로 다른 신문사들과 방송사들이 연이어 관련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강성그룹은 하루 만에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다. 오전 10시쯤 김순옥 할머니가 잠에서 깼다. 기사 나왔구나. 할머니는 놀랍게도 상황을 빨리 파악했다. 네, 할머니. 일면 톱 기사로 나왔어요. 이제 그 여자가 어떻게 나올까? 부인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치매라고. 할머니가 분노했다. 치매라고?
내가 언제 치매였어? 조작된 기록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2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할머니의 눈에 불길이 타올랐다. 할머니, 혹시 더 증언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본 것, 들은 것 다 말할 수 있어. 그때 박철민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린 씨,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어떤 반응이요? 다른 언론사들이 모두 후속 취재에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요? 검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서린은 희망을 느꼈다. 드디어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언제 연락 올까요? 곧 올 거예요. 이런 사안은 검찰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과연 박 기자의 말이 맞았다. 오후 2시쯤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김순옥 할머니와 한서린 씨를 면담하고 싶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전 10시에 검찰청으로 오실 수 있나요? 네, 가겠습니다. 검사와의 면담이 잡혔다는 소식에 서린은 기뻤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윤미령을 고발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오후 4시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서린 씨, 큰일 났어요. 조주리가 급하게 말했다. 뭐가요? 김순옥 할머니 의료 기록이 또 조작됐어요. 뭐라고요? 치매 진단이 더 구체적으로 조작됐어요. 그리고요? 정신병원 입원 기록까지 만들어졌어요. 서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강성그룹이 또다시 조작을 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조작할 수 있어요? 돈의 힘이죠. 충분한 돈이 있으면 하루 만에도 가능해요. 그럼 할머니 증언이 무력화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법정에서는 의료 기록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서리는 절망적이었다. 이렇게 해서는 윤미령을 처벌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할머니가 말했다. 괜찮아. 내가 직접 증명해 보일게. 어떻게요?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할머니는 놀랍도록 또렷한 정신으로 20년 전 사건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날짜, 시간, 날씨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했다. 이 정도면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리는 여전히 불안했다. 강성그룹의 권력이라면 검찰마저 회유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저녁 6시쯤 서린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도연에게서였다. 서린아, 나야.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 그런데, 뭐요? 윤미령이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무슨 말이에요? 너희 기사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요? 강만우랑 같이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있어. 어떤 일이요?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일 거야.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밤에 뭔가 일어날 거라고 했어. 서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 밤에요? 응. 그래서 조심하라고 연락한 거야. 고마워요. 서린아. 뭐요?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요? 너와 지우만은 지키고 싶어. 서리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이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심하세요. 당신도. 전화를 끊고 나니 조주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늘 밤에 뭔가 일어난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대비해야겠네요. 어떻게요? 일단 이곳을 떠나야 해요. 조주리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리는 망설였다. 어디로 가죠? 더 안전한 곳으로. 어디가 안전해요? 그들은 어디든 찾아내잖아요. 그래도 움직이는 게 나아요. 김순옥 할머니도 동의했다. 맞아. 가만히 있으면 당하기만 해. 세 사람은 모텔을 나와 차에 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목적지는 없었다. 일단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다. 밤 9시쯤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서리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여러 대였다.
또 왔어요. 몇 대예요? 3대 정도. 조주리는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상대방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말 대규모네요. 윤미령이 총공세에 나선 것 같아요. 그때 앞에서도 차들이 나타났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다. 어떻게 해요? 조주리가 당황했다. 일단 멈춰봐요. 서리는 결심한 듯 말했다. 뭐라고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차들이 그들을 완전히 둘러쌌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다. 이충식도 보였다. 한서린 씨, 이제 끝입니다. 이충식이 차 앞으로 다가왔다. 뭐가 끝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쓸데없는 발악이요. 발악이라고요? 서린이 차에서 내렸다. 조주리와 할머니도 따라 내렸다. 윤미령이 보내셨죠? 당연히 그렇죠. 뭘 하려고요? 이충식이 음산하게 웃었다. 윤미령 부회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어디서요? 특별한 곳에서요. 이충식의 말에 서리는 소름이 돋았다. 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22화. 이충식의 말에 서리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특별한 곳이라니 윤미령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특별한 곳이라는 게 어디예요?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충식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저항하시면 곤란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서린이 당당하게 맞섰다. 거부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충식이 손짓하자 한 남자가 김순옥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럼 조용히 따라오세요. 서린은 어쩔 수 없었다.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조주리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가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조주리도 체념한 듯 말했다. 세 사람은 이충식의 차에 탔다. 다른 차들이 앞뒤로 호위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다.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서리는 창밖을 보며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려 했지만 밤이라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웠다. 30분 정도 달린 후 차가 멈췄다. 강성그룹 본사 건물이었다. 여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5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50층이라면 강성그룹 최고층이었다. 아마 윤미령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곳일 것이다. 엘리베이터에서 서리는 긴장했다. 지금까지는 멀리서 윤미령과 대결했지만 이제는 직접 대면해야 했다. 50층에 도착하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값비싼 그림들과 조각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윤미령의 취향을 보여주는 듯했다. 복도 끝에 있는 큰 문 앞에서 이충식이 멈췄다.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대한 사무실이 나타났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서린에게는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사무실 한가운데 큰 책상이 있었고 그 뒤에 윤미령이 앉아 있었다. 6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어서 오세요. 한서린 씨. 윤미령이 일어나서 인사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왜 저희를 여기로 부른 거예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요? 윤미령은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서서 얘기하기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서리는 망설였지만 할머니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았다. 조주리도 옆에 앉았다. 윤미령은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차를 권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됐어요. 그러세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윤미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서린 씨, 오늘 기사 봤어요. 당연히 보셨겠죠. 정말 대단하더군요. 20년 된 일을 파헤쳐내다니. 윤미령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섞여 있었다.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진실이라고요? 윤미령이 웃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윤미령이 김순옥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너, 이 악마 같은 년아. 할머니가 분노했다.
악마라니 너무 심하시네요. 20년 동안 할머니를 잘 돌봐드렸는데, 돌봐? 감금했으면서? 감금이 아니라 보호였어요. 윤미령은 뻔뻔하게 말했다. 보호라고요? 설인이 끼어들었다. 네. 할머니가 헛소리를 하지 않도록 보호해드린 거예요. 헛소리라고요? 치매 환자의 망상이잖아요. 윤미령은 여전히 할머니가 치매라고 주장했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럴까요? 윤미령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여기 의료진단서가 있는데요. 또 다른 조작된 서류였다. 이번에는 더욱 정교했다. 이것도 조작이잖아요. 조작이라니요. 정식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예요. 윤미령은 계속 거짓말을 했다. 그럼 20년 전 일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무슨 일 말이에요? 박미선 시절에 남편을 죽인 일요. 윤미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박미선이 누구죠? 당신이잖아요. 저는 윤미령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지 마세요. 설인이 소리쳤다. 증명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증인이에요. 치매 환자의 증언을 누가 믿겠어요? 윤미령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그럼 다른 증거는 어때요? 조주리가 끼어들었다. 무슨 증거요? 당시 사건 기록들이요. 20년 전 기록이요? 그런 건 이미 다 사라졌어요. 윤미령의 말에 조주리가 당황했다. 사라졌다고요? 네. 화재로 인해 모든 기록이 소실됐어요. 언제요? 어젯밤에요. 설인과 조주리는 충격을 받았다. 윤미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화재까지 일으킨 것이었다. 정말 치밀하시네요. 치밀한 게 아니라 운이 나빴죠. 하필 화재가 나다니. 윤미령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요? 할머니 증언 외에는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윤미령의 말이 맞았다. 물적 증거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는 할머니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세요. 하지만 소용없을걸요. 그때 윤미령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런데 설인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요? 8년 전 일은 기억하세요? 설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윤미령이 8년 전 일을 언급한 것이었다. 기억해요. 정말요? 모든 걸? 네. 그럼 누가 설인 씨 가족을 죽였는지 아시겠네요. 윤미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당신들이죠. 저희요? 당신과 강만호가. 증거가 있나요? 제가 봤어요. 봤다고요? 윤미령이 웃었다. 설인 씨, 그때 몇 살이었죠? 24살이었어요. 24살에 그런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면 트라우마가 심했을 텐데요. 그래서요?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이 왜곡될 수 있어요. 또다시 정신병 타령이었다. 제 기억은 정확해요. 정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윤미령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설인 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에요. 또 조작이군요. 조작이 아니에요. 8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거짓말이에요. 여기 담당 의사 소견서도 있어요. 윤미령이 보여준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설인이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며 없는 일을 있다고 믿는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이것도 조작이에요. 조작이라고 하시려면 증명하세요. 윤미령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어떻게 증명해요? 의사를 만나보시죠. 의사가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요. 그럼 믿으시겠어요? 설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윤미령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조작했는지 알 수 있었다. 설인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무슨 현실이요? 설인 씨는 정신병 환자라는 현실이요.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윤미령의 도전에 설인은 막막했다. 어떻게 자신이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다. 강만호가 들어왔다. 늦었군요. 강만호. 설인이 이를 갈았다.
안녕하세요, 서린 씨. 오랜만이네요. 강만호는 마치 옛 친구를 만난 듯 반갑게 인사했다. 오랜만이라고요? 8년 만이잖아요. 8년 전에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서린 씨 가족들과 함께. 강만호의 말에 서린은 온몸이 떨렸다. 그때 뭘 했는지 기억해요? 기억하죠. 서린 씨 가족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설득이요? 이주를 위해서요. 그리고 죽였잖아요. 죽였다고요? 강만호가 놀란 척했다. 교통사고였어요. 안타까운 사고.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어요. 서린 씨, 또 환각이 시작되는군요. 강만호가 윤미령을 봤다.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라고요? 서린이 경악했다. 정신병 치료를 위해서요. 저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그럼 왜 없는 일을 있다고 하세요? 강만호의 말에 서린은 절망적이었다. 그때 조주리가 일어났다. 충분히 들었어요. 뭐가 충분해요? 윤미령이 물었다. 당신들의 자백이요. 자백이라고요?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조주리가 작은 장치를 보여줬다. 윤미령과 강만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이너스 작가의 말 마이너스. 부족한 작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